네, 뭐야.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잭슨 양근님 들리세요?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아까 방송할 때도 그렇고 이상하게 수요일만 되면 그죠? 방송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그런가? 괜찮던 목도 안 좋아져. 그죠? 네, 상황님, 그죠? 왕은 상황이 일지왕이죠, 그죠? 오늘 6.25온 거 아시죠?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잊지 말자 6.25 그죠? 뭐 이러면서 뭐 그거 했는데 요새는 뭐 6.25가 뭔지 뭐 이렇게 행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죠? 우리 그래서 제가 오늘 쫙 태극기 그죠? 선택과 집중 1010님 그죠? 6.25를 기리는 마음으로 태극기 보이나요? 가슴 한쪽에 태극기 달고 있잖아요. 그죠? 태극기는 다셨어요? 안 다셨죠? 비 온다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뭐 한 분도 안 웃으시네. 응? 응? 웃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한 분도 안 웃으셔. 안 웃으셔. 자, 뭐 오늘은 그죠?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하려 했더니 한이바람 오늘 아이디가 뭐야 제가 좋아할 만한 그 단어들 막 상황 선택과 집중 그죠 한이바람 뭐 이런 아이디들이 참 잘 지셨네. 거기다 장군님까지 계시고 그죠 마이클 잭슨 장군님인가 여튼 오늘 아이디들은 우리 거기에 이제 선녀와 나무꾼 우리 도시 나무꾼님도 계시고 우리 회원님이시지만 여튼 뭡니까 좋네 그죠 자 뭐 했던 얘기들은 다 넘어가고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죠? 나라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죠?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왜 이야기하는지는 잘 아실 거고. 자 아까 이야기 못했던 내용, 요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죠? 이제 이 7월 9일 날 다가오는 이 관세 만료 시한. 그죠? 유예했던 부분,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또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이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 거의 망각한 상황이지, 그지? 10% 관세, 지금 보편 관세, 매기고 있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10%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듯한 상황이야. 그죠? 4월 9일 날, 90일 유예하기 전에는 시장이 거의 뭐, 박살이니 뭐니 하면서, 초점 박살 나던 때가 엊그젠데, 그죠? 5월 9일, 6월 9일, 7월 9일, 3개월도 안 됐는데, 그죠?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가 됐잖아. 그죠?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거 있잖아요. K 주시장 활성화 전략. 제가, 이 내용도, 처음 얘기했던 게 뭡니까? 꽤 됐지, 그지?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주식시장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 이번 6월 달엔 외국인들이란다. 지수가 그죠 거래일수 중에 이틀 25일까지 오늘까지 거래소 기준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르는 거예요. 매일 지수가 그죠 매일 얼마나 강세장입니까? 그죠? 그런데 지수가 쉽게 밀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강제하니까 법으로 강제하는 쪽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죠? 그쪽이 뭐예요? 트로이카, 우리 시장으로 얘기하면 트로이카 업종, 항상 만년 PBR이 낮게 거래되는 쪽, 그죠? 그게 은행, 증권, 보험, 그죠? 그쪽이 가장 낮게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차트로도 한번 보겠지만, 그죠? 엄청나게 올라와서 안 쉬잖아. 그죠? 조금 횡보하는 정도지. 거기다가 지주사, 그죠?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50%가 넘으니까. 그 종목들이 PBR 1배에서만 거래돼도 종합주가지수는 뭡니까? 쉽게 떨어질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이거 다 이런 법안 7월 말에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고 통과시킨대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당이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거야. 그죠? 거부권 행사고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5,000포인트래잖아. 그죠?
지금 그 기간 동안 뭐 지금 밸류업,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밸류업이라고 쓴 거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용어로 바꾼다고 하는데 여튼 지금까지는 뭐 밸류업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밸류업 이거하고 연결돼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응? PBR 0.2배 이하는 퇴출시키겠다. 상폐시키겠다. 응? 0.8배 이하는 뭡니까? 징역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두드려 패겠다. 이런 법안을 만들면 다 알아서 위로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폐하든지. 그죠? 그래서 뭐 텔코웨어라든지 그죠? 비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예요? 공개 매수 통해서 자진 상폐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여하튼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예요? 애쓴다는데 국가에서 주식 투자하라고 얘기하는데. 응?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쉽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여기를 얘기를 안 했지, 그죠? 그게. 이제 아까 그죠? 2021년에 그죠? 2021 그러니까 요때지. 요건 제가 이제 미리 작성하거라, 그죠?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제 차트를 미리 작성을 한 거래 갖고 이 당시에 그죠? 새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야. 개인 투자가들의 아직 개인화 장세라고 하진 않아. 물론 뭡니까? 이 고객예탁금이 65조까지 약 7조에서 10조 정도 늘었지만 55조에서 57조 정도의 고객예탁금이었다가 지금 65조까지 늘었으니까 2021년에는 74조까지 증가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 1439포인트 여기까지 갈 때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거잖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 그래서 급락을 했고 그게 뭐예요? 백신이라는 도구로 망하진 않아. 생존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2,400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라온 거예요. 이때는 도구나 카우나 다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요 2,400에서 2,100 요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3,100포인트 그리고 6월 25일 날 3,316포인트까지 이때 그죠? 이때는 뭡니까? 안심되니까 유동성이 더 보강됐지.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보강되던 타이밍이었고. 그죠? 우리도 이때도 뭡니까? 돈 풀었잖아. 그죠? 1인당 25만 원 돈 풀고 뭐 하던 때 아닙니까? 돈이 넘쳐나던 때. 왜? 돌아다니지 말아라.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지. 그죠? 그 안에서 게임만 하고 뭡니까? 쿠팡으로 주문하고 그죠? 공공장소에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가지 않으니까 뭐예요?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 그죠? 뭐 주점이라든지 식당 10시 이후에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이때 무진장 올랐던 때 아닙니까? 게임주들이 무진장 올라가고 했던 때. 그죠? 그 당시에 선행 PER이 13배, 14배였단 말이야. 응? PBR이 1.1배, 1.2배. 그죠? 그때는 개인들의 유동성을 가지고 올라갔던 때야. 응? 자, 그러면 지금은 정부가 그죠? 저렇게 PBR 낮은 기업들에 대한 채찍을 가하고 또 당근을 주면서 그 법으로 개정을 해서 낮은 PBR, 저 PBR 쪽 종목 부분들을 알아서 올라가게끔 하는 흐름에 놓여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빠지지 못하고 올라오는 거지. 그죠? 그런 흐름이라면 이때도 개인 유동성만으로도 이 정도 PBR 1.1배, 1.2배, 산행 PER 13배, 14배 흐름이었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번 국면은 적어도 그때는 이런 법안이나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도 유동성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만 금리 인하가 더디고 ECB가 7회 금리 인하하고 그죠? 다른 여타 국가 캐나다, 호주 해서 전 국가들이 다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고 중국도 금리 인하, 우리도 금리 인하. 그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보강되고 거기다 우리는 덤으로 30조 추경 확 그죠?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당연히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죠?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코로나 때는 유동성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유동성 플러스 상법 개정이라든지 법안을 통해서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까지 가미가 되니까 적어도 선행 PER 못 잡아도 이때만큼은 갈 거라고 보는 게 정상이잖아. 그죠? 합리적이라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예상 저 13배, 14배보다도 적은 PER 기준 12.3배만 잡아도 3,240포인트다. 왜? 2025년 예상 순이익이 210조 원. 시가총액 2,600조 원. 이 예상만 잡아도 3,240까지는 최소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개인들 유동성만 가지고 올라왔을 때도 3,000포인트를 돌파해놓고 3,316포인트까지 갔는데 그때 이상은 찍을 거라고 보는 거지. 최소 3,240. 그죠? 오늘 어느 증권사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3,700포인트까지 또 나왔더라고. 물론 그렇게 지수가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수가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면 그지? 백화점 차려놓고 있지. 응? 이 종목 저 종목 다 백화점 계좌에 넣으면 되잖아. 그거 하려면 뭐 해요, 여러분들? 그냥 펀드 드시면 되지. 그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추세 유지 종목, 상승의 추세 유지 종목을 실적 기반 종목, 응? 이걸 매매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쪽에 정책 기대감에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고 또 뭡니까? 저 PBR 관련주 막 이런 게 올라오니까 그쪽도 관심 있고, 그죠? 또 저기 많이 낙폭과대, 실적은 별로고 성장성은 별로지만 뭐해? 이재명 정부에 누가 그 회사 관련 직원이 뽑혔다. 이러면 또 그 주식 막 정신없이 올라가면 그 종목들 사고 싶고. 그죠? 2차 전지 무지 허벌나게 빠져있는 거, 지수가 3,100포인트인데, 저 위 고점 대비, 그죠? 7분의 1, 10분의 1 토막 났으니 이것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도 사고 싶고. 그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종목, 저 종목 다 욕심을 전부 다 부리면, 정책 기대감, 그리고 관련된 뉴스, 이런 종목에, 이런 거를 다 욕심을 부리면 뭡니까? 소탐 대실하게 된다. 소의 뿔을 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소를 죽여버리는 교각 사류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타임 어느 흐름을 공략을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디 겁니까? 파워포인트. 6월 18일. 요거. 그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란 뭐 이야기하면서 쭉 이런 이야기 했고. 그죠? 젠슨왕이 제시한 AI 발전 단계 해가지고 그죠? 지금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가고 있다. 그죠? 피지컬 AI 쪽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AI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쪽으로 접목이 되면서 확산이 되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로봇도 기회고 뭐 AI 전반 기대 이런 쪽이야. 그러니까 섹타는 맞아. 로봇 쪽도 그죠? AI를 투자하는데 로봇이 거기에 다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요번에 제가 뭡니까? 로봇 관련해 가지고 매출 1위에서 5위까지인가? 이걸 보니까 전부 다 중국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그죠? 로봇 관련 기업들이 얼마만큼 요거 한번 보자고. 요 자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구나. 로봇 관련주 그죠? 로봇 관련주 중에서 그럼 뭐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그죠? 삼성 그죠?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지가 LG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AI가 이 피지컬 AI로 가면서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성장의 흐름을 가져갈 텐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경쟁력을 그죠? 기술력이 높아서 경쟁력을 계속 확산하면서 매출을 할 기업 이걸 보게 되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냥 묻지 마로 그냥 로봇 산업이 성장할 거니까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이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수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거 보셨잖아. 그지? 자본주의 수출에 어떻고, 그래서 건설기계주가 PQ가 다 반등을 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건설기계주가. 혹시 아시는 분? 건설기계주. 그래서 제가 조금 회의가 들더라고. 제가 이렇게 도직구에 저는 이제 우리 회원 방송을 하니까, 그죠? 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 그죠? 그걸 할 수가 없고 건설기계주 대표적인 건설기계주가 몇 개 있잖아.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응? 변압기 쪽도 몇 개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관심 가지시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저는 건설기계보다는 변압기 쪽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죠? 모르셔? 모르면 안 되는데. 건설기계주 보세요. 건설기계주가 딴 거 아니고 그죠? HD 현대건설기계 그죠? HD 현대인프라코아 이런 게 그 건설기계잖아. 두산박해 그죠? 이런 쪽이 그 건설기계 쪽 라인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뭡니까? 선택과 집중님 1010님은 어떻게 하셨지? 저 변압기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때 다 그때
급등했잖아. 효성중공업. 그죠? 이렇게 올라왔잖아.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그죠? HD현대일렉도 사상 최고치를 치고. 그죠? 그다음 우리는 LS일렉을 했는데 그죠? 거짓말 안 하고 이날 샀어. 이날 아침에. 응? 응. 이날 아침에 샀어요. 26만 3,500원. 26만 5천 원까지 다. 응? 그리고 눌림 조정 27만 3천 원, 27만 3,500원에 더 사고. 응? 여기서 26만 3,500원에 여기까지 사고. 눌림 주는 자리에서 더 사고. 그리고 팔았어. 응? 그리고 이 시전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좋은 얘기가 왜 얘는 단기로 들어간 거니까. 응? 또 뭐 어느 타임 조정 보이면 근데 얘네들이 쉽게 끝나느냐? 쉽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섹터에 조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어떤 얘가 왜 갈 수 있는지. 그죠? 그 종목은 LS일렉일 때도 있고. 그죠? 제가 옛날에 41,200원부터 HD현대일렉 집중 매매할 때는 HD현대일렉이었고 중간에는 효성중공업으로 매매를 했고 그죠? 한때는 뭡니까? 일진전기를 가지고 매매를 했었고 지금은 LS일렉 가지고 매매를 했고 그때마다 틀리지만 종목은 그죠? 전체적인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는다고. 그죠? 건설기계를 잡을 거냐? 변압기를 잡을 거냐? 그죠? 그때 또 이야기한 게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원자력 중에 여러분들 원자력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원전 관련주는 뭐입니까?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 기술 이거잖아. 그런데 여러분께 이야기했지? 뭐 현대건설, 그죠? DLENC 이런 것도 원전 관련주다. 그죠? 그런 쪽 현대건설도 뭐 시공 쪽, 원전 시공 이쪽에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라인에서 PBR 이런 거를 매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주식을 매매를 할 때, 그죠? 그 매매를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관련 섹터, 그 섹터의 방향성이 괜찮은지, 그죠? 그 괜찮은 가운데에서 내 종목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그죠? 스윙이라고 하지, 스윙, 단타라기보다, 그죠? 여튼 그런 부분을 함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 많이 오른 쪽은 지금은 시장이, 그죠? 이쪽 저쪽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순환도 엄청 빠르잖아, 그죠? 순환도 엄청 빠르다고. 종목들의 순환, 섹터 순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계속 갖고 갈 만한 부분, 종목, 그죠? 그런 종목과 또 내가 맨날 좀 뭐 다 좋다고 종목들 전부 다 들고 가면 심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수익 나면 한번 때렸다가 다른 종목도 사고 이러면서 가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주식은 암만 올라가는 주식도 매일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죠? 100% 올라온 주식도 내가 다 보유하고 있는 100% 올라온 주식이 20, 30% 조정받아.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어느 특정 종목이 100% 올라왔어. 응? 참고 참아서 100% 올라왔어. 근데 고점 대비 20, 30% 밀려. 그럼 기분 나쁠걸? 70%, 80% 올라온 거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지고 최고점 대비 20% 밀린 거가 기분 나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든지, 그죠? 그 라인을 내가 올라가면 내가 그런 변동성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 만큼 비중을 좀 줄여놓든지, 그죠? 올라갈 때는 내 욕심 그대로 다 갖고 싶어하고 올라가다가 조정 라인 들어오면 뭡니까? 안 판 거 후회하고 이렇게 매매하면 안 돼. 그죠? 내가 이 종목을 추세를 보는 한 끝까지 갖고 가겠다면 중간중간 들어오는 조정도 참아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는 그걸 못해요. 하락 추세에 들어간 거 그걸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응? 이것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021년에 유동성 랠리 하면서 처음에 정확히 제가 기억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 2021년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 MTN PD하고 제가 엄청 싸웠다. 응? 그래서 방송 출연 못한 날이야. PD하고 싸워서 1월 12일 날. 왜? 1월 12일 날 제 원고는 뭔 내용이었냐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이런 거 매도해야 된다. 시장 3,000포인트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주 흐름이었어. 왜? 그 당시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면서 난리치면서 97,000원까지 올라올 때예요. 응? 현대차 역사적 고점 찍던 때야.
근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썼냐면 뭐예요? 이거는 포모 현상이다. 2017년, 2018년보다도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어떻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올라갈 수가 있냐. 그래서 그 근거를 대서 넣었었던 그 1월 12일인가 목요일인가 하여튼간 2021년 1월 12일쯤일 거예요. 제가 이따가 차트로 한번 보죠. 근데 지수는 더 갔어. 처음에 올라왔던 때보다 3,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지수는 6월 25일 3,316포인트까지 더 올라갔어.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3,000포인트에서 3,316포인트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10%가 더 올라갔지만 그 당시 1월 12일 날 고점을 쳤던 종목들은 다 내려왔어. 지수가 올라가도.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면 전부 다 같이 쎄쎄쎄 손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어떤 놈은 먼저 고점 치고 내려오고, 그죠? 후발주자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그죠? 그게 핵심이야.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못 올라갔느냐? 1월 달에 고점 친 그 3인방이, 그 이후에 나온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거든. 그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비리비리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러면서 긴축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면 기업들이 그죠? 성장을 계속해서 크게 하는 섹터 종목을 제외하고는 금리를 인상을 하면 뭡니까? 마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비리비리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흐름이라고. 여기서 한번 보죠. 제가 또 1월 12일이 아니면 어떡하지? 쪽팔려서. 아씨. 한번 보자고, 삼성전자. 하여튼가 1월 중순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어. 1월 11일이네. 죄송합니다. 1일 틀렸어요. 하루. 그죠? 어, 200원 틀렸고 97,000원이 아니라 96,800원이네. 그죠? 여기 1월 11일 날 96,800원 1월 10일 보이세요? 1월 11일이잖아. 1월 12일이 아니네. 그죠? 제가 출연하는 날이 1월 12일이었단 모양이다. 출연하려고 했던 날이. 그래서 이게 고점 나왔다. 그게 저희 방송의 주 흐름이었어. 얘뿐만이 아니고 요 날 같이 나온 게 3인방이야. 우리 시장이 주도하던 흐름. 현대차. 맞죠? 28만 9천원. 현대차 1월 11일. 그죠? 이게 그 역사적 고점으로 찍힌 거라고. 그 다음 LG화학인데 LG화학은 그 다음에 뭐야 분할하고 이러니까 그죠? 이건 좀 틀려졌을 거고 차트가 그죠? 여튼 2021년 얘는 지금 그거네 그죠?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뭐 이렇게 분할했잖아. 그러면서 이 차트가 조금 틀려진 거지. 2021년 1월 11일 날 똑같이 고점이 나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 종합주가 지수는 잘 보세요. 2021년 1월 11일 어땠느냐? 여기잖아. 그죠? 1월 11일이 여기야. 요날. 그죠? 이날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뭡니까? 3,161포인트야. 3,161포인트. 응? 3,161, 1월 10일, 1월 뭡니까? 1월 11일이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여기 6월 25일 날 3,316포인트. 그죠? 여기 1월 11일보다 6월 달에 6월 25일 날 3,316포인트로 지수가 더 올라갔는데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던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이런 쪽이 다 뭐예요? 내려왔다는 건 이쪽 업종이 다 내려왔다는 거지. 그죠? 이쪽 업종이 다 내려왔다는 거라고. 그러면 뭡니까? 시장 지수 올리면서 그죠? 시장 지수 올리면서 먼저 무리하게 올라왔었던 종목 부분 잘 보세요. 그 이후에 고점 찍고 어떻게 됐는지. 삼성 전기에 왜? 그죠? 1월 11일 날 고점 찍고 쭉 내려오죠. 그죠? 쭉. 6월 25일이 3,316포인트 최고점이라 했잖아. 그죠? 6월 25일이. 요쯤 되는데. 그죠? 요쯤 되는 6월 25일 날 최고점 여기야. 이게 얼마예요? 8만 원. 여기 96,800원을 찍은 다음에는 계속 하염없이 질질질질질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관심은 언제 갖는 거냐? 이게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저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 요 정도부터 해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이해되시지? 이렇게 저점 부분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야. 그걸 이제 굳이 내려가는 걸 하려면 뭡니까? 이게 상단, 이게 하단. 이러면서 잡는 거고, 그죠? 내려와서 요 정도에서는 반등이 좀 들어오겠다, 단타. 그지? 근데 이런 건 초보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요런 지점에 들어와서 조금 반등 들어오면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다시 만드느냐, 이렇게 이 추세로 움직여지느냐,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가다가 다시 또 반등했잖아. 88,800원까지. 그죠? 이렇게 이 추세로. 그죠? 차트도 어떻게 내가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나 제 눈에나 주가의 차트 모습은 똑같잖아. 그지? 그거를 시황과 연결시켜서 내가 업황과 연결시켜서 차트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깨면은 죽사발이지. 이렇게 올라가던 라인을 이 추세대를 깨니까 그죠? 이 추세만큼은 기본적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 거고 기분 나쁘면 하나 더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차트도 잘 적용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 했던 건 뭐냐? 1월 11일 날 3,100포인트에서 3,316포인트까지 6월 25일까지 올랐지만 고점 나오고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막 화려하고 좋아. 그죠?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갈 이유가 있고 올라가고 수급도 양호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하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어떤 섹터를 어떻게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께 이야기 많이 했죠? 한 몇 주 연속 계속 이야기했었어. 그죠? 연기금이 매수예력이 2, 30조 된다. 그죠? 1, 2, 3, 4월 달까지 국민연금이 계속 샀잖아. 이제 3,100포인트에서는 연기금은 못 사요, 이제. 연기금 매수세는 거의 풀 찼어. 왜?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인데 3월 31일 날 12.3%였어. 근데 그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2,481포인트. 지금 3,100포인트로 올라섰어. 그러면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있는데 그 주식들이 대부분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올라온 가격만큼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연기금이 따라서 매수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크지가 못해. 내려와야 살 수가 있지. 그죠?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꿔줄 거냐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이 두 수급이 메꿔줘야지. 그래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큰 거지. 그죠? 외인도 원화 강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죠? 매도세가 오늘은 5,5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그죠?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 있고 그죠?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개인화 장세가 되는 거니까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섹터. 그게 뭐겠어요? 테마. 그죠? 낙폭과대. 이런 거잖아. 아니면 뉴스플로우. 그죠? 실적이 아니라 코로나 때 왜 개인 투자가들이 다 박살났냐면 그죠? 처음에는 먹었지. 먹고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간다 하면서 실적? 새로 들어온 주식에 관심이 없다 들어오신 분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시가총액이 실적을 얼마만큼 대변하고 있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냥 저 주식 다 스테이블 코인 한다는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데 거기에 그죠? 이재명 정부에 네이버에 하정우가 들어갔대. 네이버 더 가겠지. 제가 이전에 공개 방송 때 저는 카카오를 싫어하지만 이번 카카오는 그죠? 이쪽 정보 진보 정보하고 코드가 맞다 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했잖아. 그죠? 응? 왜? 그 관련 수혜 기업들이 있거든. 정부 따라서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과 연관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DJ 때 그리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어떠한 섹터 종목 부분들 그죠? 하다못해 남북 경협 해가지고 아난티니 뭐니 이런 게 진보 정부 때 움직이는 종목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섹터에 개인들이 들어가고 그런데 실적을 보면 전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지. 그러니까 주식은 두 가지 부류에 내러티브를 가지고 뭡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는 섹터 종목 그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주식을 매매할 건지 아니면 내가 실적을 가지고 향후 성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건지. 그런데 개인화되는 장세에서는 테마가 요란하게 움직이지. 요란하게 움직일 때 내가 원칙 없이 그런 종목을 접근하면 뭐예요? 잘못하면 그 불꽃이 핀 다음에 떨어질 때 꺼질 때 못 빠져나오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지수가 올라가도. 그죠? 그런 걸 다 구별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이야. 제가 아까 LS1렉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제 그 뉴스 좋은 거 나왔잖아. 그죠? AI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엔비디아의
공급한다. 그 좋은 나와서 15%막 올라가고 그랬잖아. 그럴 때는 그럼 니네 더 먹어라. 그리고 다시 조정받은 타이밍에 잘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는 거고. 그거 팔아서 뭐 샀게요? 어제 자동차 관련주 샀어. 저 자동차 제일 싫어해. 그죠? 여러분들께 매번 얘기하잖아. 자동차 하지 마시라고. 그죠? 그럼 몇 년 됐어 자동차 타지 말라는 게. 근데 어제 자동차 관련주 들어갔어. 응? 자동차이면서 로봇하고 연관 있는 차. 그죠? 종목 이름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섹터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갔냐 하는 쪽을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시장 성격에 따라서. 그죠? 지금 러시아, 뭐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다고. 그때 가서 방산주를 막 올라가는데 저 전쟁 관련주 정유주를 사고. 이건 아니지.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응? 제가 얘기했잖아. 이 전쟁은 확산되는 전쟁이 아니라고. 그죠? 그런 걸로 막 올라오면 매도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이격을 줄이면 그때는 또 사는 거고. 그죠? 자,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거에 지금 일찍 끝낸 달이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았네. 그죠? 지주사 얘기 이제 물론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니까. 지주사 아무거나 한 종목은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PBR 1.0배 이하의 종목 중에서, 그죠?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미래에셋증권. 쉽게 떨어질 모양입니까? 지금 얘가 이제 1배 넘었어. 이제 PBR이. 근데 제가 미래에셋증권 지금 사람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 지금 이제 1.33배야. 응? PBR이. 응? 삼성증권 0.92배야. 키움증권 1.16배. 이제야 PBR 1배 넘은 거예요. 한국금융지주. 그죠? 0.94배. 그 법원분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라고. 은행주들 대부분 0.6배 이하지. 평균이 0.5배에서 0.6배야, 은행주들이. 제가 예전에 기업은행이 가장 좋은 차트 모양이라고 그때 이야기했었잖아.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공방을 통해서도. 지금 올라와서 0.42배야, 얘는. 물론 은행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1배 이하에서 거래돼. 그죠? 그러니까 0.8배 이상은 은행주는 쫓아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쉽게 죽겠냐고, 이런 게. 자, 이제 지수사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죠? 지수사. SK. 이게 쉽게 죽겠습니까? 0.54배야. 이렇게 올라간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딱 해서. 딱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분할 매수. 그러면서 기간 조정 딱 완료돼서 이격을 줄이면 그때 올라가겠지. 그죠? 서둘러서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지는 말고. 그죠? HD현대. 그죠? 얘도 이거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 박스. 이 라인은 잘 매수권. 얘도 이격 줄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뭔 시간? 상법 개정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언제 한대? 여당이. 7월 말에 한다며. 그럼 6월 말 7월 초까지는 조금 시간 끌 거 아니야. 그걸 감안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지. 위로 올라갈 때는. 이해되십니까? 밑으로 밀릴 때만 분할 매수해서 20일 이격 줄이고, 얘 이격 줄이고. 그러면서 7월 초 딱 하다가 중순 말, 그죠? 상법 개정하고 막 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가면 그때 한번 때리고. 이해되시죠? 우리도 지수사 갖고 있어. 응? 근데 그 종목은 이야기할 수가 없지. 그죠? 증권과 지주 사이를 겸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죠? 여튼 지주사 관점은 그 관점이다. 그죠? 두산 지주사 이게 쉽게 죽습니까? 안 죽어. LS 이게 쉽게 죽습니까? 안 죽어. 이거는 이런 차트는 신경 쓰지 말아요. 시간 내에 시간 아침 정규 시간 외에서 넥스트 거래에서 하는 거고, 실지 거래는 이거잖아.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한 거래. 이것도 박스. 다만 만약에 상법 개정이 여당이 이야기하던 거에 확 후퇴돼서 이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를 봐야지. 100%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를 보되 이거 박스, 여기서 박스 만드는 이 박스는 하단은 매수 관점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것만 배우셔도 돼.
이제 그 중에 최고 좋은 종목은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지만 그 종목은 지수사인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이해 상충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내일이라도 우리는 매도할 수도 있고 그죠? 더 살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 쉽게 밀리지 않는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죠? 제가 40분 정도에 끝낼라 했는데,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그죠? 내가 테마냐, 실적이냐,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 연관 흐름을, 그죠? 잘 정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부담이 있지, 그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예, 잭슨 장군님. 예, 라디오. 최근 머니투데이 방송 우리 형님 예, 서원투님 감사합니다. 예.